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충북문화재단이 고가매입 논란을 빚고 있는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신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은 청주 성안길 옛 우리문고 건물입니다. 충북문화재단이 이곳으로 이전하면 당초 밝혔던 임대 수익 또한 충북도의 예산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른바 인평원이 청사 이전을 이유로 매입한 청주 성안길 우리문고 건물입니다. 당시 유찰에 따른 경매 예정 시작가는 75억 원대였지만 인평원이 매입한 가격은 20억 원 가까이 높은 94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충북도는 사전에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94억 원대의 매입 가격을 약속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도에 납득할 만한 해명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인평원은 매입 당시 건물 3층 공간을 사용하고 1층과 2층 일부 공간은 임대 사업을 통해 연간 3억 원에 가까운 수익을 내겠다던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에 또 다른 출연기관인 충북문화재단의 이전이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다. 두 기관 모두 이전 협의 사실은 인정한 상태로 만약 현실화된다면 공헌했던 임대 수익을 충북도의 예산으로 메꾸는 셈입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의 우리문고 건물로의 이전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3년 작성된 자료를 보면 문화재단은 이 건물을 110억 원에 매입해 86억 원을 들여 300석 이상을 갖춘 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에 인평원이 들어오고 공연장 조성 또한 불가능해지면서 이전 명분은 부족해졌습니다. 독립청사를 마련을 했는데 이들이 독립청사를 마련하는 근거로 들었던 그동안의 논리들, 임대수익 얘기도 있었고요. 원도심 활성화 얘기도 있었거든요. 지금 다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과연 이 건물을 왜 그 큰 돈을 들여서 샀을까? 계속 의문만 남아요. 시민단체가 고가 매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단의 이전 문제까지 불거지며 인평원의 신청사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어디까지가 음식물 쓰레기이고 어디까지가 퇴비일까요? 상식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법적 기준으로는 기준이 모호합니다. 악취와 쥐하수 오염을 유발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해도 퇴비 공정을 조금이라도 거치면 퇴비라고 우길 수 있는 이유인데요. 이런 일이 청주시에서 계속 발생하자 이범석 시장이 강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는 크게 두 번의 공정을 거칩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 처리 시설에 넣은 뒤 두 차례 분쇄를 진행하고 석회와 톱밥을 혼합합니다. 여기까지는 폐기물로 간주합니다. 이후 건조와 발효, 출하와 보관 과정을 거치면 퇴비로 변합니다. 문제는 퇴비를 만드는 두 번째 공정을 잠깐이라도 하면 퇴비로 간주된다는 데 있습니다. 정확히 얼마만큼의 시간, 어느 정도를 건조 발효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퇴비라고 하고 누구는 폐기물이라고는 하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퇴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비료 기준도 이런 사태를 만드는 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비료의 수분 함량, 이른바 함수율이 55% 이하면 된다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수치면 함수율로 적발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관대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청주 곳곳에 매립된 음식물 쓰레기가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한 업체도 지난해 두 번의 검사에서 모두 정상 범주 안에 들었습니다. 이게 질척하고 막 그래도 이게 비료 이렇게 했을 때 55% 미만이면 비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함수율이 꽤 높아가지고. 모호한 규정과 기준으로 인한 불법 매립이 계속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범석 시장이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관할 구청, 자원정책과 등 모두 4개 부서에서 업무 보고를 받고는 직원들이 행정처분으로 인해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어도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한 겁니다. 또 추가 불법 매립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도 지시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지난해 11월 내려진 도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방역대 이동 제한 조치가 124일 만에 전면 해제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진천의 AI 발생 농가 반경 10km 방역대에 위치한 106곳의 농장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철새 도래지 집중 소독과 도내 전 가금 농장 등에 대한 잔존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는 등 방역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충북의 고용 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월 충북 지역 고용률은 64.6%로 1년 전보다 0.9%포인트 올랐습니다. 산업 전반에 걸쳐 취업자 수가 늘어난 가운데 건설업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000명 감소하며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한편 2월 실업률은 2.6%로 전년 동기 대비 0.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어제 이 시간을 통해 재개발이 진행 중인 청주 사직 1구역에서 고려시대 금속제품 공방터가 발굴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금속 활자로 직지를 찍은 흥덕사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흥덕사 지역 공원 공사 현장에서도 고려시대 절로 추정되는 터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현재 정밀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처럼 최근 흥덕사와 시대가 겹치는 유물 유적이 인근에서 계속 출토되면서 연관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문화재 발굴 작업이 한창인 청주시 운천동 공사 현장. 이곳에서 고려시대 절터로 추정되는 유적이 발견됐습니다. 나무로 터를 세운 흔적과 함께 고려시대에 주로 사용된 상감청자와 매병 조각들이 다량 출토된 겁니다. 문화재청은 유적의 형태와 유물 연대를 토대로 이곳이 고려시대 절터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정밀 발굴 조사 지시를 내렸습니다. 고려 조선시대 사찰 지정 건물지가 발견돼서 이것도 좀 추가적으로 더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이곳은 직지 심체 요절을 찍어낸 흥덕사지와 불과 500m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흥덕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될 사찰이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더욱이 이 사찰터는 흥덕사가 폐사된 이후 조선시대까지 명맥이 이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사직동 사직 1구역 재개발 현장에서도 고려시대 금속 제품을 만드는 공방청으로 추정되는 다량의 유물 유적이 출토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인 직지와 이를 인쇄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흥덕사. 금속 활자를 어디에서 만들었는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가운데 청주 원도심에서 잇따라 고려시대 유적과 유물이 쏟아지면서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충주 도심의 호암 저수지는 천연기념물 수달이 자주 출몰하면서 수달의 서식지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최근 호암지 제방 보수공사 이후 수달이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어찌 된 이유인지 이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달이 물가에서 고개를 내밀고 두리번거립니다. 이내 물속으로 들어가 헤엄치며 주변 곳곳을 돌아다닙니다. 지난 2021년 충주 호암지에서 시민에 의해 촬영된 영상입니다. 이처럼 호암지에서 수달이 발견된 건 수차례. 새끼 수달과 어미 등 수달 가족까지 발견되면서 호암지가 수달의 서식지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가 호암지 제방 개보수 공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사정은 달라졌습니다. 호암지 물을 빼고 3년째 공사가 이어진 데다 수달의 이동 통로까지 막히면서 수달이 자취를 감춘 겁니다. 3년 하는 동안에 물이 바닥에 없어가지고 요 반만 막아서 저쪽엔 있었어요. 물이 있었는데 저 여기 운동 자주 다니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요새는 없어요. 예, 안 보여요. 실제로 호암지는 개보수 후 높이 12m의 제방이 들어섰고 이 제방을 따라 1m가 넘는 방부목 울타리가 쳐졌습니다. 수달이 이동할 수 있도록 대체 통로가 마련됐는데 직경 50cm, 길이 50m의 좁고 긴 콘크리트 배수관 2개가 땅속으로 설치된 게 전부입니다.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 길목이 됐었는데 지금은 50cm라는 그 직경도 너무 좁고 또 50m라는 그 어두운 그 터널을 수달이 다닐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호암지로 연결되는 수로에는 수달이 뛰어넘기엔 거의 불가능한 수직의 차단막과 콘크리트 장애물들이 곳곳에 들어섰습니다. 너무 경사가 가파르고 반질반질해서 수달이 올라탈 수가 없어요. 농어촌공사가 새롭게 공사하면서 99.9% 수달이 이동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 330호인 수달. 생태 관광도시 충주의 상징인 수달과 인간이 공존해 나가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대책과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정밀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충주 공설시장이 오는 6월 철거될 예정입니다. 시는 지난달까지 23억 원을 들여 51개 점포의 이전 보상을 완료하고 오는 6월까지 대수정교에서 현대교 구간 상가를 모두 철거할 방침입니다. 시는 해당 구간의 관광거리를 조성하는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도 재개할 방침입니다. 진천 풍림아이원 입주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충북도청 앞에서 입주 지연 피해 보상과 사전점검 연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비대위는 시행사가 오는 29일 사전점검을 제안했지만 현장은 여전히 공사판과 다를 게 없었다며 사전점검 연지와 입주 피해 보상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수분양자의 고통을 줄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진천 풍림아이원 아파트의 입주 예정일은 당초 2023년 10월이었지만 원자재 수급난과 인건비 상승, 공사 미흡 등을 이유로 3차례나 연기됐습니다. 법원의 기업회생 개시 결정으로 경영 정상화에 나섰던 지역 중견건설사 HS건설이 대전지방법원 파산부로부터 회생 절차 폐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 통보는 공사 현장 작업 중단과 수주가 약정된 대형 공사 계약이 불투명해지면서 회생 신청 시 계획안에 차질을 빚어 최종의 회생 계획안 제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폐지 결정이고 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딴 공사 계약 파기 등으로 사실상 최종 수순을 앞둔 것으로 관련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